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렐레븐 1부 시작합니다. 이영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주말 동안 보면 미국 시장은 큰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유가가 확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큰 변동은 없던 모습으로 일단 마감되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주말 이후 열리는 오늘 시장 네. 흐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 그 수목금 해가지고 네.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거래소에서 1,000억 이상씩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1,100억, 2,200억, 1,600억.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은 340억 거래소 매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억 정도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네네.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철강주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철강주에 대한 쪽에서 지금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그 턴어라운드, 완벽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어떤 시그널이냐 이런 네. 부분을 놓고 뭐 화학주처럼 될 거다 철강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화에 대한 강세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강세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특히 이제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아직 LG전자 실적 발표했죠. 잠정 실적 오늘 오후에 잠정 실적 발표할 거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오늘 주간 추천을 보면 LG그룹이 거의 독식하고 있죠. LG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처럼 LG 플러스까지 뭐 다양한 이유로 추천이 되고 있고요. 얘기 나왔던 대로 유한탄가 어디서 아마 포스코도 추천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 하고 있고 포스코만은 아니에요. 새아지강 이런 건 모처럼 정말 추천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하여튼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한쪽에서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되겠고요. 오늘 이제 100%짜리지만 어찌됐건 뭐 주시랑 상관없이 분명히 이슈가 되는 거니까요. 대우조선 이런 거 삼성중공업 오늘 대우조선은 뭐 5, 6%훅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있는데요. 2, 3%. 뭐 두 개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일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거가 있다 없다 뭐 자기네끼리 뭐 싸우고 있는데 뭐 그런 뉴스가 좀 그 시장 상황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훅 올라 보니까 지난주 초반 이후에 잠시 쉬었어요. 그 석유화학주가 지금 네. 쉬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올라갔다 내렸다 왔다 갔다 보합권을 움직이고 있지만 GS가는 0.17%, SK는 그 외국 매수에는 꾸준히 나오던데 오늘 다시 좀 전체 수치를 보면 약간 순매도로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S오일은 하여튼 정고점 또 돌파 기세입니다. 지금 오늘은 시차 강한 이후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창구 기준을 보면 한 25,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팔자 정도도 만만치 않아요. 팔자가 9,500개 정도, 9,500주 정도가 팔자로 와 있는 것 정도가 시장의 이슈가 되겠고, 이건 100%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게 일렉포일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일렉포일 오늘 갭 상승을 했죠. 지금 일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갭 상승하면서 오늘 이게 14,000원대인가요? 14,000원에 7%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소재 쪽이죠. 2차 전지의 소재 쪽인데 거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이 P&E 솔루션 그리고 NS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변 그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전기차가 뭐랄까 좀 쉬었다가 짧은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초까지는 그냥 뉴스 훅 갔다가 조금 다시 이거 이제 뭐 별일 아니다 하면서 쉬었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오늘 전기차 관련 정도 테마 그리고 있고요. 뭐 말하기 뉴스는 아마 정치인 테마 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런 것들 뭐 애들이나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저희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넘어가 있고요. 또 그 밖에 특징적인 업종이나 그런 것들 좀 섹터 중에 좀 우리가 꼭 굳이 좀 얘기할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철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철강하고 이제 기계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이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겠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제 과연 이제 매도가 또 나올 거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7이 뭐 LG 뭐 G5에 대한 좀 견제한다 뭐 이러면서 뭐 48인치 TV를 준다는 등 뭐 그 해외에서 아니면 1+1에 원을 진행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잠시 후에 그 이슈들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부품주로 추가 발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또한 핸드폰 관련 부품주? 네, 부품주에 대한 추가 발주가 없다 해서 뭐 그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보면 하여튼 전기차 관련된 거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특별한 게 움직임이 전 아직은 없어 보이겠고요. 그 밖에 뭐 삼성 엔지니어 이런 것좀 왜 올라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가 일단은 눈에 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을) 쭉 내리보는 3년을 쭉 내리보는 우리 윤종민님 보내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종목이나 좀 자세한 저희가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 막 추천이나 이런 거 하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종목에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윤종민님 그 공개 방송에 들어가시면 아마 뭐 계속 그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에 질문하신 분들 뭐 순서 되는 대로 종목 상담도 해줄 테니까 혹시 종목에 대한 거 궁금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여튼 여기 나오셔갖고요. 이왕에 빠이빠이 하고 지금 글로 가셔서 윤종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부품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부분에서 갤럭시 S7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라는 마케팅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되고 있죠.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지금 S7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 1+1 이런 거? S나 S7 엣지를 사면 1+1.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S7을 사면 별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가입하는 조건 하에 48인치 TV를 또 무료로 제공.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S7에 대한 판매량이 뭐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판매량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출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갤럭시 S7에 대해서 이제 추가 부품 발주가 이제 별로 없다. 왜냐하면 S5 때도 마찬가지고 S6 때도 마찬가지고 밀어내고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재고를 못 돌아갔고 뭐 재고가 얼마네, 뭐 1000만 대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루머로 막 돌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겠고 문제는 부품주인데. 이 부품주 S7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S7이 잘 나갈 거다, 판매량이 늘 거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들의 실제 전망은 어둡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파트론, 아모텍, KH바텍, BH, 인터플렉스, 우주일렉트로 지금 보게 되면 주가는 올랐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 부품주에 대한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S7 마진율이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극대화됐기 때문에 다른 부품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그 많이 팔린 거에 비해서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코스트 리덕션에 대한 쪽을, 비용 절감에 대한 쪽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6 약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재료비가 $230인데 S7의 재료비가 $230인데 S6가 $240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5%가량 줄었다는 얘기예요. 깎아준 거네. 예, 깎아줘서 마진이 혁신적으로 또 제품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이번 신작은 제품 마진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죠? S7의 반응은 좋지만 재료비 자체는 많이 줄었으니 업체가 마진 차별화가 상당히 심할 거다. 업체 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근창이 형은 또 뭐라 그랬나? KH바텍 같은 경우는 영업 전망이 11억. 그죠?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S7이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1억. 그 다음에 S7의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90%가 줄었어? 683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5%가량 줄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S7 부품사들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S7에 대한 판매에도 불구하고 좋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어떤 분은 설마 그럴랴? 설마 그럴랴? 우리 이성은 교수가 본의 아니게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설마 하나 사는 더 줄까? 이럴 수 있잖아. 제 화면 잡아주세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com 들어가면요. 이게 처음에 들어간 중 메인으로 광고 들어간 거 쭉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어디나 아이폰이 제일 나오고요. 아이폰 SE가 요새 뭐 핫하죠. 아이폰 SE가 또 없어서 못 쓴다 뭐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안 나왔죠. 출장 가서 이거 살까 말까 하는데 안 샀죠. 근데 이게 우리는 곧 나오겠죠. 근데 뭐 이것도 지금 하여튼 통장에 다 예약 주문 들어가더라고요. 애플샵에서 그냥 파는데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거죠. 일단 이거잖아요. 이거 뭐 영어로 알고 모르고가 필요 없죠. 바이어 삼성 갤럭시 S7 엣지 or 갤럭시 S7 하고 get one free. get one free가 뭐야?
하나 더 준다는 거죠. 하나 더. 예, 그죠? 네. 근데 이게 보면 삼성이나 애플 정도 되면 똑같은 프로모션이 들어가거든요. 그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AT&T나 이런 데들 다 원 플러스 원 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번에 LG G5인가 이번에 나온 거 그 프렌즈라고 이름 나오잖아요. 프렌즈 갖다 애돈 하는 거. 근데 그것들도 많이 우리나라 제품도 뭐 아주 비싼 거 아니면 막 주잖아요. 아주 비싼 비싼 거 스피커인가 뭐 그거 제외하고는 이어폰인가 뭐 엄청 비싼 거 아닌 거는 거저 처음에 프로모션 주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이 아마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그 제품에 대해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운 개념 있잖아요. 새로운 게 플랫폼을 해갖고 뭐 애돈하는 거 그런 개념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 갖게 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어찌되었건 이거는 사실이다. 뉴스가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얘기 어떤 거 볼까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냐면은 이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유동성에서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게 아니라 개인들 금고만도 많이 팔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들어간 국가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유동성을 지금 보게 되면 돌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회전율에 대한 쪽, 그러니까 네. M2 증가량에 대한 쪽을 어떻게 하면은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냐. 통화량 증가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얘기가 나오는 게 핀테크를 활용해야 된다. 결제 수단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쪽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렇겠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스웨덴 은행, 덴마크 상점에서는 현금 자체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현금 사용률이 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93%가 지금 보게 되면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쪽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너도 나도 조금씩 신압으로 이 핀테크가 아니면은 무슨 페이에 대한 쪽에 대한 결제에 대한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왕인 시대가 저물고 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 핀테크를 갖다가 장려하는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투명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음지에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 이게 바로 이제 핀테크를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금 거래를 아예 일체 이제 배제시키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겠고 이 중에서 이제 유럽에서 먼저 이러한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현금은 받지 않는다. 은행에서 현금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금을 취급하는 곳은 스웨덴 4개 대형 은행 중에서 영업점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3개 은행은 현금을 받는 지점의 비율이 5곳 중에 한 곳. 그러니까 현금 사용을 자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과세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과세원 파악을 위해서라도 핀테크에 대한 쪽에 대한 사용을 늘리는 이런 상황이겠고요. 스웨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 사용 안 되고 심지어 성당 교회에서는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 현금 대신에 헌금함을 대신에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일정 금액 거래 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잡아넣는 거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현금 사용에 대한 쪽을 이제 줄여 나가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50.6%, 직불카드가 20%, 현금이 17%, 계좌이체가 12.4%,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현금 사용 비율에 대한 쪽을 줄여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만 원권이 전부 다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음지에 있는 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현금 안 받아버린다 이러면은 나중에 답 안 나오는 거잖아요. 머리 아프죠. 네, 머리 아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유동성에 대한 쪽의 확대를 위해서 유동성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금 없는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핀테크 그러니까 무슨 페이가 됐던 아니면은 무슨 간편 결제가 됐던 이런 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도 아마 이 과세 때문에라도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결국엔 동참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고요. 지금 유럽 주요국의 현금 거래 한도를 보게 되면 1,000유로를
유로를 대부분, 뭐 그리스 1,500유로, 스페인 2,500유로, 벨기에 5,000유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현금 사용에 대한 쪽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갖다가 막는 그런 형태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결제 수단에 대한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핀테크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그 두려운 게 뭐죠? 해킹이죠. 해킹. 그죠. 해킹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생체 정보 인증. 그죠? 생체 정보 인증에 대한 쪽에 대한 상용화. 그리고 이제 보안.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 이런 쪽에 대한 그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국내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좀 하나 좀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저는 하여튼 요새 이쪽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치과 이런데 치과 치료 이런 시장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갖고 제가 저 방송에서 기자들한테 엄청 썰레발이야, 막 얘기를 많이 했어. 지금 이런 걸 봐야지 하면서 그런 건 좀 조사 좀 해보라고. 근데 기사를 썼네 이것들이. 네? 뭐 얘기 듣고 쓰진 않았겠으나 이거 한번 보세요. 나 또 오늘 처음 알았어. 주름 개선 제제를 영어로 보툴리늄 톡신? 그게 이제 보툴리늄 톡신 자체가 독이죠, 독. 그게 그 제약 제제 이름이야? 제약 원료 이름이 보툴리늄 톡신이죠.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썼더라고요. 네. 예, 휴젤 얘기했었잖아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도 뭐 엮여 있다며? 대웅제약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 기사 났어요. 이거는 뭐 잘 모르니까 저는 큰 시장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자세한 내용은 산업에 대한 분류는 잘 몰라요, 제가요. 근데 또 그걸 하여튼 보툴리늄 톡신 세계 시장 규모도 있고요. 나왔는데 여기서 있는 사실만 갖고 뭐 조사에 썼나 봐요. 그래서 대웅제약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휴젤 저도 얘기했지만 전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휴젤도 뭐 하고 있다며 임상 3진입을 신청할 계획이고 하여튼 요즘 업데이트 돼가 기사가 났어요. 업데이트된 거.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이건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UBS 파마슈티칼 핸드북 이런 것도 얘네가 뭐 해갖고 뭐 어디 받아서 조사에 쓴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스템이 있는데 디오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기대감이 있는 주식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형태. 왜냐면 오스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중국 시장에 대한 1위고 얘네가 이제 매년 그 2004년도부터 그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마켓쉐어 1등이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오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가지 않고 이제 디오. 왜냐하면 이제 디오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주식. 그러니까 휴젤 같은 경우도 사실 보게 되면 메디톡스가 사실은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메디톡스는 이제 새로운 물질도 이미 지금 받고 있고 그렇죠. 각 국가별로 임상 승인 단계 허가도 다 받아놔서 제품 허가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휴젤은 이제 가서 이제 판매 허가에 대한 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많이 갔으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휴젤 같은 걸 갖다 시장에서 이제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젤 그다음에 뭐 보게 되면 디오 개인들이 잘 접근하기 좀 어렵고 밸류에이션하기 어려운 주식에 대한 쪽들을 갖다가 좀 끌어올리는 형태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이 관심이 하여튼 뭐 제약도 있고 다 있으나 저는 하여튼 이렇게 제약하면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은요. 지금 미국에서 여전히 관심은 뭐 제약의 IB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온통 관심이 여기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기다 이거예요. 메디컬 디바이스라서 제가 IHI라는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 화면 보시면 이거 지금 사상 체육과 다 와 있거든요, 다시요. IBB는 이게 확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IBB 여기서도 오늘 그려지나 모르겠네. 네. 그러잖아요. 이게 빨간 게 IBB거든요. 훅 올랐다 훅 떨어진 거. 좀 반등시도 하는 거고, 꾸준히 올라가고 사상체육과 가는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기 쪽. 그래서 저는 기기가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제가 보는 기기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디오가 됐고, 저는 요즘 최고의 관심은 바텍이에요, 바텍. 그래서 바텍은 뭐 계열사도 뭐 상장한다 그거 했잖아요. 코스닥 위원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꼭 그 주식이 아니라도 그런 관련된 섹터가 미국에서 온통 관심이다 지금. 그거에 이게 보톡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필러가 됐건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시장. 그래서 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닥터 우리가 태어날 때 영어로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본. 본 투 아메리카 미국에서 태어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닥터
리본, 다시 태어난다. 뭐 갱생 의미겠죠. 만든 말인 것 같은데 리본, 비와란 해갖고 닥터 리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네요.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뭐 제가 안 찾아봤는데 홈페이지를요. 예, 딱 나오네요. 닥터 리본 홍콩 딱 나오네요. 이거거든요. 방송이 정말 살아있어. 지금 어디 나와? 닥터 리본. 닥터 리본.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요. 이거 없어졌어 또. 닥터 리본. 그래서 닥터 리본이라는 거가 또 메디컬 체인이에요. 홍콩의 체인이고 영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해에 팍 들어왔네. 상해랑 북경에.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 시술이나 그런 관련된 시장이 좀 많이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 뭐 늘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또 그런 관련주가 있잖아. 오늘도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있던데. 갑자기 무슨 그러다 보니까 생전 처음 뭐 올라가는 뭐 재료가 하나 있던데. 그래서 관련주가 또 찾아보니까 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 훅 들어간 주식이 마침에 있다 그러던데. 하여튼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 요즘에 그 한국경제TV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매경에서도 또 뭐 하나 봅니다. 매경에서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어드바이저 그 투자 수익률 매경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증권, 그러니까 로봇 어드바이저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뭘 편입을 했나라고 봤더니 철강화학주에 대한 쪽을 편입을 많이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편입 종목을 보니까 삼성증권 거는 롯데케미칼, 포스코,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걸 편입을 했고요. 위즈도메인이라는 곳에서의 쪽은 세원살론텍 특이한 거, 바이오니아, 우리산업홀딩스, 아모텍, 애경유와 테크윙 유니테스트 이쪽은 이제 중소형주 쪽을 갖다가 편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림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 로봇 어니저와 인간 펀드 매니저 간의 자산 운영 실력을 펼친다. 그래서 8일 6개월간의 치열한 경쟁 돌입. 그래서 3개사는 각각의 이제 각각에 대한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쪽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삼성증권 거는 철강화학을 매수하는 전략. 네. 위즈도메인은 로봇 쪽인데 중소형주 매수. 쿼크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 매도 이런 쪽에다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최근에 어쨌든 간에 로봇하고 인간 간의 어떤 수익률 게임 대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 프로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로봇 어드바이저라기보다는 그냥 퀀트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퀀트의 이제 시그널에 대한 쪽이 좀 도입된 게 맞는 것 같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그 한국경제에서 먼저 했고요. 네네. 한국경제에서 나름 그 이슈가 되니까 네. 매일경제도 자존심 있잖아요. 네네. 뭐 방송은 한경이 훨씬 앞서지만 전체적 매체력은 매일경제 신문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네. 매일경제는 한국경 우습게 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더 규모를 키운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증권사 트레이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펀드를 붙였어요. 펀드 매니저들 갖다 붙였는데 하여튼 대결하는 거 관심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제 화면 다시 잡아주시면 또 찾아내잖아요. 또 이것들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닥터 리본이라는 거 체인이에요. 체인.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얘네가 뭐 쭉 보면 제가 뭐 중국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얘네가 지금 가장 핫하다 홍콩에서.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에 가는 게 중국에서 하나의 그 어떤 뭐죠? 트렌드다. 정치 때 가서 이거 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젤틱이라는 회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젤틱이라는 회사 뭐 좀 사상체육과에 미국에서 관련된 거 하여튼 사상체육과라고 보시면 돼요. 뭐 되겠고요. 엘러게는 이제 다르죠. 경우가 많이 달랐던 거죠. M&A 때문에 올랐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런 관련된 시술이나 그런 것들 쓰는 거 있고 또 보면 은근히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각종 의료기기의 폐기물 있죠. 폐기물 관련돼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 나라가 후졌을 때는 폐기물 갖다 버리는데 요즘 보면 폐기물 함부로 갖다 버리면 큰집 간다네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상장사가 또 S&P 500 기준을 보더라도 한 5개 돼요. 그만큼 그게 큰 시장인데 거기조차도 중국이나 아시아 이머징 국가에 다 걔네가 해요.
우리나라 내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장회사가 있다고 생각지도 않은데 모르죠. 혹시 어디에 조금이라도 사업 분야 하는 놈이 있을지. 근데 그 시장조차 커지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 그 관련된 얘기가 괜히 제가 헛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또 무슨 얘기 하시나? 인공 나오고 키우미토키님은 이학년 전문가님 틈이 나시면 미국 드라마 한 개만 추천하셔서 그러니까 달빛 조각사님은 빌리언즈를 추천하셨습니다. 빌리언즈 보세요. 아 이거 완전히 이거 제가 또 나름 또 유명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참 나중에 또 자랑질 한번 해야 되는데 참 그 얘기 해야죠. 그 얘기 해야지. 이거 어떤 분이 자꾸 책이 언제 나오냐 궁금하시는데. 네네.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도장 찍기 전에 얘기 못 하지 않냐? 네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월요일 날 교보문고 통해서 이렇게 1인 출판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파일을 해갖고 다 끝났어요. 표지까지. 업로드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업로드 버튼만 나면 이제 바로 한 2, 3일 안에 판매가 되는 건데 갑자기 전화질이 왔네, 전화. 그리고 어떻게 소문났는지, 하자고. 그래갖고, 다 끝났어요, 계약. 계약은 뭐, 요번 주 만나면 언제나 사인하면 되는데, 책이, 6월 중순에 목표로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이요, 제 책이 올해 3권이 나오기로 도장 찍을 거예요, 이제. 세 권. 근데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미국에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트렌드에 관련된 거. 트렌드랑 약간 재테크에 관련된 거 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거로. 깜짝 놀라면 나올 때. 근데 하여튼 세 권은 곧 계약한 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책은 6월 초중반에 나올 거야. 초중반. 하여튼, 왜냐면 원고는 다 끝났잖아요. 저희가 미국 주식에 관련된 거. 근데 그게 말씀드리면 꼭 미국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감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만들 겁니다. 연구소. 연구소를 제가 만들 마음도 없는데 물론 다 비상임이지. 그리고 이성훈 교수도 또 위원이야, 위원. 이 표정 좀 잡아줘. 웃는 표정. 거기 또 위원으로 가서 또 뭘 시키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또 어디 연구소 하면 다들 소장 하지 않냐. 나 소장이라는 말이 싫어.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알아? 대표위원. 대표위원. 다 근데 에브리바디 비상임이야. 왜 최고위원을 하시죠? 최고위. 아니야. 대표위원. 대표위원. 최고위원? 의장 하시든가, 의장. 아니야. 위원을 써야 돼, 위원. 그래서 의장으로 할까? 그래서 그것도 곧 오픈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도면을 잡아놨지 않냐? 네. 도면을 잡아놨어. 그래갖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 그래서 그 연구소 이름 제가 정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 쪽에서 강력히 요구하더라고요. 연구소 하나 차리라 해서, 연구소 허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명지대인가 김정은 교수랑 머리 빠글빠글하는 분 있죠. 유명한 사람. 그분도 아까 재밌는 연구소 이름을 탔어. 그래서 저번에 연구소 하나 만들어갖고. 미치다 연구소? 미치다 연구소. 그 소문 내면 안 되지. 네네. 아니, 앞에 또 붙어. 몇 마디가 붙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이트가 오픈되면, 사이트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냐? 나도 혼자 만들 수 있지 않냐, 그거? 설정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정말 대빵으로 먼저 단독으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에 관심된 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서 하시면 먼저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장땡이죠 뭐.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